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 여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복일입니다. 러시아가 불법 점령 중인 이 우크라이나 남부 크림반도에서 철도로 수송 중이던 러시아의 미사일이 폭발로 파괴됐습니다. 영국의 BBC는 현지 시간으로 20일 러시아가 점령한 크림반도 북부 도시 장코이시가 이날 드론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서 러시아의 칼리브르 NK, 함정용인데요. 이 순항 미사일이 철도로 수송되던 중에 파괴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으나 명시적으로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요 정보국은 칼리브르 NK 순항 미사일은 러시아 흑해 함대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된 미사일인데 사거리는 대지 버전은 2,500km 이상, 또 대함 버전은 375km 이상이라고 그러면서 그동안의 우크라이나 발전소와 민간 시설 등을 타격해서 상당한 피해를 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칼리브르 NK 순항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100만 달러, 한 12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속도는 비행 중에는 마 0.8 정도인데 이 목표 근처에서는 최대 마 3초음속으로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볼 때 우크라이나 당국이 러시아가 철도를 통해서 자국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이동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폭발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BBC는 만약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확인된다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2014년 이래 이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를 급습한 이례적인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성명에서 이번 폭발은 러시아의 비무장화 과정을 돕고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의 점령 해제에 대비하도록 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BBC는 이 러시아 측이 추락한 드론의 파편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33세 남성이 병원에 입원했다라고 밝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측이 열차로 운송 중이던 미사일이 폭발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크림 자치공화국 행정부의 올레그 크루츠코프 고문은 환상에 젖은 광대들이라 그러면서 철도 및 기반시설은 손상되지 않았고 열차는 시간표대로 운행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근처에 군사시설이 없다. 드론은 주거지역에서 격추됐다. 드론 중 한 대는 학교 근처에서 격추됐고 교육시설과 숙박시설 사이에 떨어졌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은 이번 공격으로 여러 건물에 불이 났고 전력망이 손상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크림반도에서는 지난해부터 의문의 폭발 사고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죠. 지난해 8월 16일에는 장코이 지역 군부대의 임시 탄약고가 폭발했는데 당시 화재는 주변 변전소로도 번졌고 최소 민간인 2명이 다쳤으며 3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국방부는 사보타주 공작으로 군용 창고가 손상됐다 그러면서 다수 민간 시설과 전력선, 발전소, 철로, 주거 건물들이 부서졌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러시아 연방보안국 그러니까 FSB는 탄약고 폭발 배후에 우크라이나의 지원을 받은 이슬람 테러 단체가 있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목을 끄는 게 뭐냐면 이번 폭발 사고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반도 병합 9주년을 맞아서 크림반도 남부의 항구도시 세바스토폴을 예고 없이 방문한 지 사흘 만에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그러니까 ICC 체포영장 발부 다음 날이 18일 육군 헬리콥터를 타고 마리우폴로 날아간 후에 주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직접 차를 운전해서 재건된 아파트 블록을 찾았습니다. 푸틴의 마리우폴 방문 관련해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 고문인 미하일 포돌리아크는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서 마리우폴 가족 수천 명을 살해한 살인범은 도시의 폐허와 무덤을 감상하러 왔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이렇게 푸틴이 마리우폴을 방문한 지 사흘 만에 크림반도에 배치하던 미사일이 운송 도중에 폭발됐다는 것은 이 우크라이나군의 사정권 내에 있으면 푸틴도 언제든지 공격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어서 이 크렘린 당국은 움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의 맹활약입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SSU는 지난 11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자국 자폭 드론이 러시아 탱크를 타격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뉴욕 포스트가 13일 보도한 해당 영상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하르키우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드론 시점에서 보이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이 영상에는 명랑한 분위기 음악인 미실루가 삽입됐습니다. 이 음악은 영화 펄프 픽션 등 여러 작품에 쓰였다고 매체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원격으로 조종되는 드론이 이 하르키우의 황량한 도로를 지나는 러시아군 탱크를 포착하자마자 빠르게 방향을 바꿔서 탱크를 추격합니다. 탱크도 드론을 발견하고 속력을 높여서 달아나려고 했지만 끝내 실패했습니다. 결국 드론이 탱크 가까이 접근한 뒤 폭탄이 터졌고 순간 화면은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대 러시아 탱크라는 제목이 붙은 이 영상에 대해서 이 특수작전센터 소속 특수요원은 자폭 드론으로 점령군의 또 다른 탱크를 파괴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침략자를 파괴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뉴욕포스트는 드론 공격을 받은 탱크가 러시아군 주력 탱크인 T-80BV 전차로 추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전차 한 대의 가격은 약 300만 달러, 그러니까 39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자, 한편 금세기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텔레그라프는 20일 우크라이나 군대가 바흐무트 남서쪽에서 반격을 시작해서 포위된 도시로 가는 마지막 남은 보급로에서 러시아 군대를 밀어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크라이나 군대는 지금 한때 러시아의 바그너 용병들이 점령하고 있던 소금 광산 마을 중심에서 거의 4마일 떨어진 이바노스케 정착촌까지 진격해 들어가서 점령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으로 바그너 그룹 용병들은 바흐무트에 진주한 러시아군에게 보급로로 아주 중요해서 생명의 고속도로라고 불리는 T-0504 고속도로에서 더욱 멀리 밀려났다 그랬습니다. 러시아의 권위 있는 군사 블로거들조차도 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해서 러시아군의 저항 능력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바흐무트가 가까운 시베르스키 도네츠 운하 인근 지역에도 우크라이나군이 도착했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현재 소셜미디어에 확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바흐무트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날로 강화되면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주도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갈수록 불확실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는 바흐무트를 방어하는 이 우크라이나 군대를 포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단일 전투로는 최장기간 동안의 포위 공격을 시도해왔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이 이 바흐무트에 지나치게 몰입하기보다는 전략적 철수를 공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흐무트 사수를 외치면서 적극적 방어와 함께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황 관련해서 이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이제까지는 바흐무트에서 러시아군이 주도권을 잡아왔지만 러시아군의 공격 능력이 소진되면서 앞으로의 전세는 이 우크라이나군이 주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흐무트에 이어서 인근 도시 아우디유카에서도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군의 격렬한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어서 이 도시가 제2의 바흐무트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타우리아 군사령부는 20일 자기 꾸준히 아우디유카 포위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우디유카가 곧 제2의 바흐무트가 될 수 있다는 영국 동료들의 말에 매우 동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 당국은 이날 트위터에 공개한 1일 정보 분석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이 이 아우디유카 인근에서 최근 3주 사이에 조금씩 이득을 봤다 그러면서 아우디유카의 상황은 더 큰 도시 바흐무트와 유사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아우디유카는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시에서 북쪽으로 13km 떨어져 있고요.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보다는 약 60km 남쪽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매일 미사일 10수발을 쏟아부으면서 이 아우디유카를 초토화하고 있지만 이 아우디유카가 쉽게 함락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도시는 러시아군이 전면 침공하기 전부터 이미 강력한 요새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크라이나군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매우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은 3개 중대 450명에 달하는 병사를 잃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군의 희생자가 많은 것은 아직도 러시아군이 인간 파도식의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미국의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동부 공세가 상당히 둔화됐고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